순식간에 다 읽고 경영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꼭 봐라. 그때 이제 눈에서 막 하트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처음에 CEO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네. 그런 고뇌가 느껴지는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안녕하세요. 혁신 전파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북토크 시간이 됐습니다. 네. 벌써 첫 시간에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우리 전진수 대표님이 역작을 하나 갖고 왔다고 하는데 책 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마이크로소프트 CEO로 잘 알려져 있는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 후에 본인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바꾼 이야기를 썼던 힛 리프레시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읽었고요. 그 당시에도 너무 감동받아서 읽었는데 최근에 이 책을 다시 또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배울 부분이 많고 시사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 책을 오늘의 책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IT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강자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역사적 이벤트들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중간에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계 CEO가 새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갑자기 시가총액 1000조를 찍더니 막 2000조를 찍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도대체 비밀이 뭘까? 이런 고민들의 끝자락에서 만난 책이라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저는 그때 또 제가 조직 관리를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고민과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밤낮 없이 하던 시기여서 이 책을 보자마자 네. 순식간에 다 읽고 경영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 책을 꼭 봐라 라고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 처음 봤을 때 제목이 이게 한글로 이제 히트 리프레시. 히트 리프레시가 처음에 뭐지 한참 하다가 영어로 된 원제를 보고 알았어요. 힛, 치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에 보면 이제 사실 키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F5, 우리 네. 펑션 키라고 F1부터 F10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F5라는 키를 탁 누르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렇죠. 브라우저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재로딩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조직을 재로딩하고 새로 오거나이즈하고 뭔가 재정의 한다는 의미로 리프레시라는 제목을 쓴 게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이 힛 리프레시는 처음에 그 사티아 나델라가 자기의 그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민자로의 삶,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프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그런 공감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인이 CEO로 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냥 노력을 표면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구석구석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가서는 사티아 나델라가 AI라든지 혼합 현실이라든지 이런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미래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큰 기업이 또 다른 그 퀀텀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문화를 어떤 철학과 생각으로 바꿨는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적혀 있어서 지금 읽어도 리더들한테는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큰 기업이 사실은 혁신과 변화의 주류에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물론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잘하다가 이제 못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 저기는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 책을 두 번 소개시켜 주시기 전에 한 번 읽었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또 한 번 또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랑 지금 두 번째 읽었을 때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차이는 사티아 나델라가 생각보다 기술적인 굉장히 큰 해안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물론 브라우저도 만들고 하긴 했었으나 이런 걸 갖고 하다가 세상이 모바일로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방향성을 한번 잃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재정의를 하고 새로운 변화 속의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게 놀랐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제가 놀란 거는 그때 이미 AR, VR 같은 혼합 현실과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AI까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고민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읽을 때 지금 그게 저한테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크게 느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윈도우즈 OS를 팔던 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쓰는 고객들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점점점 좋아지는 윈윈 스트래티지를 잘 만들어낸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격한 성장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전에 노키아를 인수를 인수했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이제 노키아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하던 그런 인력들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다 전환을 시켜서 넥스트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그 일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발머가 제일 잘한 일이 네, 사티아 나델라를 CEO로 만든 네,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맞아요. 하곤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CEO가 됐을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총을 겨누고 어마어마하게 서로 내부 경쟁을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CEO로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사티아 나델라가 현장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기저에는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감하고 또 하나는 성장 마인드,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리더가 이제 내부의 그 역량과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흘러가는 공기라든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누군가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해야 네. 된다. 네.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걸 짚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더 좋아진다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의 회사,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팀. 네, 원팀이죠. 우리가 다 같이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공동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여서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그 세 가지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이게 맞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의 조직 이기주의라든지 개인 이기주의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탑 레벨, 밑에 레벨, 중간 레벨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사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처음에 CEO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네. 이 책에 그런 고뇌가 느껴지는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경청. 그러니까 직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들어야겠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들이 꿈꾸는 것들,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녹여서 이제 본인의 이제 언어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과 다양성,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로 할 수 있다는 원팀,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는 직원 모두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 즉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한 해답이 있었다. 그 해답이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 더 많은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래서 조직과 개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동안은 운영체제라든가 오피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결하고 클라우드 위에서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개인들과 단체들, 조직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쉽게
편하게 빠르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창작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다. 요 얘기를 들으면서 전 사실 되게 많이 반성을 했기도 했고요. 또 고민도 많아졌어요.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에 있었으니까. 삼성전자의 미션 뭔가요? 그때 뭐였지? 또 하나의 가족이었나? 아, 그러니까 이게 없진 않았어요. 뭐라고 있었냐면 삼성전자는 기술과 서비스로 이 사회의 기여에 이바지한다 이거였어요. 아, 그랬나?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긴 한데 네. 너무 좀 브로드하죠. 중요한 건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지인들도 있어서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티아 나델레가 얘기하는 이 회사의 미션 그리고 회사가 생각하는 비전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중심이고 현장이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일을 좀 했어요. 사업도 하고 뭐 엑스박스라든지 그 스튜디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개를 하면서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회사가 너무 바뀌었다. 너무 달라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티아 나델라에 대한 그런 엄청난 열정을 보여요. 우리가 다 같이 원팀이 되게 해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 블로잉을 했다. 우리를 다 공감대를 이끌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눈에서 막 하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수장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저런 컬처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게 진정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MS가 굉장히 어려웠던 몇 년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맞아요. 극복하고 지금은 굉장히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사실 오픈 AI도 그렇죠.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지금 오픈 AI의 챗GPT를 오피스 365 스윗에다가 가장 먼저 집어넣어서 그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했던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렇죠. 제 지인 중에 빙에서 일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빙은 아무도 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래요. 챗GPT를 딱 도입한 이후부터는 빙에 가고 싶어하는 내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링크드인을 오랫동안 써오던 유저인데 근데 그 회사를 어마어마한 가격에 인수를 그쵸. 했던 결국은 지금 그 비즈니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셜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소셜을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죠. 사실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면 인수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만큼 논란을 일으켰던 게 GitHub 인수. 아, 그렇죠.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GitHub을 인수를 했죠. 사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존에는 모든 게 다 클로즈드 소스고 클로즈드 마인드였는데 그걸 협업과 오픈 소스 이쪽으로 컬처를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GitHub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었을 거예요. 외부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그동안 성장해왔던 커뮤니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면서 도대체 어떤 제약을 받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사실 GitHub은 오히려 잘 됐죠. 더 안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더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AI를 비롯해서 뭐 라마라든가 뭐 소위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이 GitHub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딥시크 소스 코드나 뭐 이런 것도 GitHub 가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런 굉장히 롱텀의 뷰를 가지고 인수하는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을 비롯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거기도 인수를 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인가를 함께 고민한다라는 게 전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 전 되게 부러운 거가 있어요. 사티아가 임퍼먼트라고 하잖아요. 위임. 당신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것들을 인지한 수많은 혁신가들이 내부에서 만들어내면서 그게 쌓여서 어쩌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사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자기가 취임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직 간에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랑 맞는 레벨의 사람밖에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디스커션 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직급하고 상관없이 모아서 다 같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치열한 논의를
R&D를 거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 웬만한 기업에서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그 컬처를 바꿨다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너무 와닿는 네. 거. 이 사티아가 크리켓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인도 사람들 인도. 크리켓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크리켓을 통해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은 깨달았다. 게임을 하다 보면 새로운 팀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지면 어떡하지? 근데 게임의 결과에는 항상 승자와 지는 자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로 지금 만들고 저도 돼.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원팀으로 싸우고 그것이 만족했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안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그 폐쇄적인 문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외부랑 비즈니스 하면서도 꽤 맞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플하고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어도비, 뭐 메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경쟁자인데 사티아 나델라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클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서로 협력을 하는 이런 파트너십 같은 거는 좀 배우면 좋겠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들도 사실 예전에는 다 클로즈였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애플 초창기에는 절대 협업 안 했어요. 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클로즈 룹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폐쇄적으로 해왔는데 본인도 깨달은 거죠. 픽사를 통해서 성공을 해보고 맞아요. 협력과 외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하면서 오픈할 건 오픈하고 호환을 해야 될 건 호환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비슷한 리더들이 같은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고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다 고객가치 아닌가요? 맞아요. 어찌됐건 강추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이고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내가 직원이든 아니면 고위 경영진이 됐든지 간에 각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고민거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 본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굉장히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가치들 또는 많은 변화들과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기업들에서 비슷하게 아마 겪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전에 전임자가 했던 거를 다 부정하고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 와중에 모든 직원과 회사가 다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새로운 리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티아 나델라는 기존의 멤버들이 하던 것들 다 들으려고 했다 했잖아요. 팀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들은 일단 인정을 하는 데에서부터 경청이라든지 소통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극공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티아 나델라의 힛 리프레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